봅시다. 강입니다. 우리 이제 3단원에 들어왔는데요. 3단원 큰 제목이 3단원 큰 제목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 이제 그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 시스템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학 파트에 가면 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리가 제 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설명하려고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1번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뷰를 좀 하면, 이제 단원이 좀 달라졌으니까 리뷰를 좀 하면 우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스템, 파란색 펜으로 할게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영어로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개입니다. 개인데, 여러분들 그 시스템 하면 뭐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처럼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이라는 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어떠한 뭐라 해야 되지, 그룹? 좀 어렵네요.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시스템이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이렇게 구성요소 간에 하잖아요. 그럼 항상 에너지의 이동은 발생해요. 에너지의 이동은 발생합니다. 에너지의 이동은 항상 발생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물질의 이동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오픈 시스템, 뭐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열린 게, 닫힌 게, 고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고 좀 설명해볼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하고 플러스 이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요. 설명해봅시다. 하는 김에 저도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서 다시 찍다 보니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이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오픈 시스템이에요. 오픈.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는데, 한국어로 해석하면 얘가 이제 오픈, 열린 게, 그 다음에 닫힌 게, 그 다음에 고립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는 이제 에너지의 이동 보면, 에너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쪽에 에너지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은 열린 게하고 닫힌 게에서 일어나지만 고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 있죠. 물질의 이동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즉 열린 계에서는 모두 다 일어나고, 닫힌 계에서는 에너지 이동만, 고립계에서는 이제 에너지하고 물질의 이동이 덜 다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린 계는 지구 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 내부에 어떻게 되는 거고, 얘는 지구와 외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태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다른 은하라고, 다른 행성계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른 행성계도 빛이 이동하니까 된다고 보는데, 고립계는 사실 좀 없긴 합니다. 사실 뭐 없다고 보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 나타낼 수 있고 에너지 이동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즉 이제 에너지 이동이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냐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지구 시스템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외권과 내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권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권, 그 다음에 지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각각의 권력에 기권에서도 기권까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딥하게 얘기 나가면 요 전체는 다 상호작용이란 걸 해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좀 생물에서 배우는 게 나중에 배울 건데, 요거와 이 외권까지 다 합쳐서 요거는 결국 환경이잖아요. 환경. 이 환경이 생물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더 큰 범위잖아, 맞지?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요거를 작용이라 하고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요것도 상호작용의 일종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생물권을 이렇게 나눠 놓는다 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 기권, 직권, 수권 배울 때 우리가 좀 직권을 좀 나중에 딥하게 배울 겁니다. 알겠죠? 직권을 좀 딥하게 배울 거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우리 순서를 좀 깨서 기권부터 설명할게요. 기권.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배울 거니까. 첫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가, 요거부터 해보자.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 가능한 이유부터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구의 특징인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태양으로부터 적정한 거리, 적당한이 할까요? 적절한 거리에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 이제 별이잖아요. 이게 별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높게도 아니고 낮게도 아닌 에너지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더라. 적당한. 그래서 요걸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적절한 대기 조성이에요. 이 적절한 대기 조성이 뭐를 말하냐면요. 이 적절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외권으로부터 뭐죠? 이제 조금 물질의 차단, 물질을 어느 정도 차단하죠.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광합성이다.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광합성 가능하게 해주고, 호흡 가능하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온실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해주는 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별 같은 이러한 항성체들은 이제 태양 폭풍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성 자기장을 보냅니다. 방사선 전자기장을 보내는데 그거를 차단해 줍니다. 그게 암을 일으키고 이런 거거든요. 이 지구 자기장이 존재를 하는데, 왜 존재하냐라고 하면, 외핵은 우리가 유일하게 직권에서 액체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액체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얘가 대류가 일어납니다. 외핵의 대류로 일어나는데, 왜 이러냐면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철과 니켈이라는 물질이에요. 철과 니켈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두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성체입니다. 자기장을 가질 수 있는 자성체라고 하거든요. 이 자성체이기 때문에 얘가 대류를 하는 거예요.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대류도 좀 설명을 해줄게 나중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결국 뭐다? 태양 방사성 폭풍 바람 아닙니다. 그죠? 폭풍을 이제 막아줍니다.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다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유일하게 외핵은 액체입니다. 학교에서 너희 학교 화문고나 무료고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외핵 말고 멘트를 액체라는데 멘트는 액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누가 액체라는지 모르겠는데 액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기권부터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권, 두 번째 기권. 잠시만요. 네, 전화가 잠시 와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기권인데, 기권은 쉽게 말하면 공기가 있는 곳이죠. 맞죠? 이제 기체 상태의 공기가 존재하는 곳인데, 약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의 대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000km까지 있지만 한 99% 이상의 대기는 약 32km 지표로부터까지 분포를 해요. 분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살펴보면, 이거 크기를 줄였는데 이러네. 왜 그러냐 살펴보면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때문에. 어쨌든 이 기체 상태의 공기 얘네들도 어쨌든 입자잖아요. 입자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합니다. 4개의 층. 그러니까 온도 변화라는 말이 뭐냐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상승할수록 기온이 하강하거나 또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4개 층으로 권역을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1000km까지는 1000km까지 다 못 그리고 대충 그릴게요. 직선 그는 게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직선 그어지고, 그랬을 때 여기를 높이, 여기를 온도 라고 했을 때, 한 여기가 0도라고 할게요. 0도라고 했을 때 대충 알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다가 이쯤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쭉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10건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권역을 구분하면 한 요쯤, 여기 시작점 요쯤이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충을 우리가 대류권, 여기를 성층권, 여기를 중간권, 여기 열권이라죠. 보면은 대륙권과 이제 보면 열권과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기온이 상승을 하는 구간이고요. 성층권과 중간권과 대류권은 두 개는 이제 보시게 되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하강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 대류라는 게 발생을 해요. 대류. 그러면 대류라는 게 뭐냐면 물질의 이동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물질 이동 방식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도는 뭐라 했죠? 물질이 가지는 평균 에너지 양이라고 했어요. 평균 에너지 양이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평균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높으면 결국 운동성이 어떻게 돼요? 운동성이 커집니다. 운동성이 커지면 뭐야? 잘 움직이겠죠. 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려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온도랑 운동성이랑 요거 관계에서 에너지 높으면 요거 잘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밑에 여기를 바텀 사이드를 하죠. 바텀, 여기가 탑이에요. 탑인데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차가워요. 그러면 이 온도 높은 것들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승하려고 하고, 낮은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약간 믹스, 섞이죠. 그러면 섞인다는 거는 안정적인 거예요, 불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 섞일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섞인다는 거는 그래서 안정적인 겁니다. 안정적. 쏘리. 불안정적이죠. 쏘리. 섞인다는 건 불안정적입니다. 안 섞이는 게 안정적인 거죠. 불안정. 그러니까 불안정적인 거예요. 대기가 이제 대류 현상이라면 불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안정적인데, 중요한 게 얘는 여기에는 H2O 뭐죠? 수증기가 있죠. 여기는 H2O가 없어요. 수증기는 대류권에만 있거든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랑 같이 엮어서 보면 얘는 대류는 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뭐죠?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맞죠?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됐죠? 이렇게 돼 있고, 성층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좀 중요한데, 성층권은 그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O3가 오존인데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UV라고 불리는 자외선 있죠. 얘를 흡수를 해요. 흡수하고 그 다음에 위로 재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색깔을 그리면 여러분들 잘 표현하셔서, 저는 펜이 많아서 색깔이 요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너무 굵은데? 잠시만요. 너무 굵은데? 조금만 얇게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오존층이. 이렇게 오존층이 펌프예요. 오존층이야. 됐죠? 재방출하면서 열을, 그러니까 데우기 시작한 데우.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요게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존층이 없다면, if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선생님 여기도 상승하는 게 있는데요. 그럼 열권을 보게 되면 이 열권은 그냥 태양과 가까워져서 올라갈수록 뭐죠? 상승할수록 상승 시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존층에 대해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 되나요? 됐죠? 그 다음 기권의 역할은 우리가 얘의 역할 기권의 역할은 외권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물질을 차단합니다. 태워버리잖아요, 맞지? 마찰려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재방출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할 건데, 이 두 번째 걸 보면 됩니다. 이제 기권에는 온실 기체라는 게 존재해요. 온실 기체라는 게 뭐냐면 적외선인데 하여튼 적외선 있죠. 적외선을 흡수해서 하여튼 적외선 또 빛이니까 얘도 빛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예요. 그렇죠? 적외선을 흡수해서 얘를 방출할 수 있는, 다시 방출할 수 있는, 재방출할 수 있는, 다시 적을게요. 글자가 너무 나쁘다. 재방출 할 수 있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해요. 그럼 누가 있냐면 수증기가 있어요. 물이 있고 뭐 CH4, 메테인, 메테인 적어줄게요. 메테인, 물, 수증기죠,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얘가 생겼는데 CO2가 있어요. CO2. 얘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재방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온실 기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다냐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얘가 지구예요. 지구. 얘가 대기겠죠. 대기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빛을 내거든요. 지구에서는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선생님 복사가 뭔가요? 하면 복사는 영어로 radiation이에요. 카피 아닙니다. radiation은 뭐냐면 복사라는 거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전달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요 질 방사인데 요게 어떤 용이냐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맞죠? 적외선을 방출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온실 기체가 있다가 얘가 다시 방출되고 재방출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그래서 요거가 약간 이거 옛날 사람들은 이해하던데 여러분들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두 번 데워지는 약간 계속 데워주죠.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하게 해요. 따뜻하게.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건데 얘가 그러니까 CO2 용량이 많아져서 CO2량이 많아져서 따뜻하게 유지되는 게 너무 심해지는 게 우리도 보일러 오래 틀면 뜨거워지잖아. 그것처럼 그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얘를 쉽게 말하면 귀뚜라미 보일러 생각하면 되는데 찾아보세요.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 좀 이해될 겁니다. 두 번 데워준다. 약간 이런 느낌.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O2하고 뭐가죠? CO2가 존재하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권은 대기 성분은 N2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CO2 하고 나머지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하여튼 얘가 존재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생명 활동을 하죠. 생명 활동. 이제 생물의 에너지 에너지 대사라는 게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 대사에 관계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라고 들어봤죠? 광합성. 검은색으로 쓸게요. 광합성. 그리고 세포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세포호흡은 브레스, 그러니까 숨 쉬는 데의 호흡이 아니라, 기체 교환에서의 호흡이 아니라 에너지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6개의 CO2와 6개의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6개의 탄소, 12개의 수소, 6개의 산소를 구성된 포도당을 만들고 6개의 산소를 내는 반응이거든요. 이게 포도당, 얘가 C6H12O6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얘를 내는 반응이고, 이거 역반응인데, 이 포도당을 가지고 6개 산소가 들어가서 이거와 이거를 생성하는, 요거를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내거든요. 이때 에너지 중에 40%는 생체 에너지로 쓰이고 플러스 60%는 열 에너지에 쓰이는데, 이 60%는 체온 유지에 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엽록체보다는 중요한 건 사실 엽록체의 엽록소라는 게 있는데, 색소예요. 엽록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광합성은. 세포호흡은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지표 변화하고 이런 건 알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까지 특징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기권이 좀 깁니다. 설명이.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긴 거, 세 번째 3번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아이씨, 그림 그리 빡세네. 어떻게 그리는 건지 알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내핵, 외핵, 멘틀, 여기가 지각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외핵과 멘틀, 뭐로 비치지, 불연속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다 빼고요. 외핵과 내핵은 일단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멘틀과 지각은 규소와 산소로 이렇게 되어진, 산소와 규소로 되어지는데,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멘틀하고 지각은 다음 시간, 어차피 다음이 직관에 대한 설명이라서 더 많이 할 건데요.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거는, 멘틀하고 지각은 그냥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서 단단해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 말고 멘틀 딱 상층, 그러니까 지각하고 멘틀의 경계도 약간 단단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딱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멘틀은 멘틀 색깔 다르게 할게요. 멘틀은 요거 빼먹었네. 지각은 그리고 두 개 있어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어요. 그러면 산이 있는 게 대륙 지각이잖아요. 산을 버티려면 밑에도 그만큼 두꺼워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대륙 지각이 부피가 큽니다. 얘는 부피가 작아요. 적거든?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
여기가 크고요. 여기가 낮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된다. 알겠지? 멘틀은 위에 단단한 부분, 그러니까 멘틀을 이렇게 크게 부구하면 요 위쪽은 좀 단단해요. 여기를 우리가 암석권이라 하고요. 아래쪽은 좀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유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요. 마그마 생각하면 되거든요.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판의 이동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설명해요. 그 다음 외핵은 다시 얘기했지만 얘는 액체성전 액체. 이런 존재에서 지구 자기장을 만듭니다. 뭘로? 대류를 한다. 밑이 뜨겁도 있기 때문에 맞지? 그다음 내핵에서는 뭘 하냐면 사실 이게 내핵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만드는데 뭐냐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 있죠. 저가 붕괴를 해요. 파괴가 되면 뭐가 돼요? 열이 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요것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성된다. 요까지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뭐 딱히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이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4번 별로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시간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좀 길어지네요. 점점. 4번 수권입니다. 수권은 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물. 물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구분되는데 담수는 짠물 아닌 거예요. 알겠죠? 짠물이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얘는 짠물이고 바다에 있는 물이고 담수는 안 짠물, 민물 이래가죠. 얘가 대부분이에요. 몇 프로냐면 한 97%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나머지 3%거든. 담수가 담수 중에서도 이제 안 짠물이잖아요, 맞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하고 강 요건데 빙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얘가 한 0.6%, 나머지 얘가 한 0. 뭐 얼마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퍼센트가 낮아요. 얼마나 낮아요. 그래서 이 빙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담수 중에는 빙하가 가장 큽니다. 알겠죠? 요거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빙하 어딘 줄 알죠? 극지방, 북극, 남극하고 이제 히말라야 위에 막 그런 거 얼어 있는 물 맞지?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지권은 나중에 다 할 거는 하고 수권은 역할이 생명체가 사는 곳이죠. 맞죠? 우리 그 해양생물 살잖아요. 여러분 회 좋아하나요? 우리 겨울에는 대방어회에 소주 한잔하면 지금 소주 얘기 생각하신 거는 만약에 듣다가 소주 생각했다 방어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사상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술 좀 줄이세요. 알겠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물이 진짜 중요하네요. 물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열이란 게 높아요. 비열이 뭔가요? 이제 전문적 용어 많이 나오죠. 비열은 물질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그러니까 비열이 높다는 거는
비열이 높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비열의 뜻인데 비열이 높다는 거는 온도가 잘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거는 1도 변화시키는데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니까 온도 변화가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돼? 약간 안정적으로 온도를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물은 결국 순환, 물질을 이동하는 순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됐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 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지금 옆으로 적을 건데 얘가 뭐냐면 해수의 층상 구조예요. 그러니까 층상 구조는 수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직 구조. 자, 이렇게 됩니다. 어우,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드디어 탭을 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층상 구조는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 온도 변화에 따라서 3개의 층으로 구분합니다. 3개의 층.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 영역을 구분하는데 여기를 혼합층, 여기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약해진다 해서 수온 약층,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층은 혼합 뭡니까? 섞이는 거죠. 믹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하우하죠. 하우.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바람이 뭐냐면 기압차에 대해서 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바람은 누구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태양 에너지. 예, 조력은 여기서 추가할 게 혹시 그 조수간만 있죠? 밀물, 썰물. 밀물, 썰물은 조력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바람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조력 에너지는 뭔 말이냐면 태양과 달의 중력에서 인력이 생기죠. 인력에 의해서 물이 잡아당기는 걸 우리 조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이 생성되는 거지. 바람은 그 밀물, 썰물, 조력 에너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혼합층이에요. 혼합층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해져요. 강해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잘 섞일 거니까 맞죠?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죠? 커집니다. 잘 섞이니까. 됐나요? 그러면 수온 약성 설명하고 다 설명해 볼게요. 요거 설명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름이 많이 불어요. 평상시 태풍 제외하고 겨울이 바람이 많이 불죠. 여름은 그냥 뜨겁긴 하고 맞지?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돼요.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 혼합층이 얇아지고 겨울은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겨울은 이제 온도 이쪽이 온도예요. 이거 깊이고 수심. 됐죠? 됐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당연히 여름이 두껍죠.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심해층 시작 부분 여기는 변화하면 안 돼요. 절대 변화하면 안 돼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프더라고. 알겠죠? 이렇게 된다. 요걸로 해석한 겁니다. 요거 보고. 자, 그 다음 수온 약층 좀 설명할게요. 수온 약층은 약해진다 했잖아요. 그럼 밑에 여기가 밑이고 여기가 위잖아요. 밑이 약간 좀 콜드 하고 여기가 좀 핫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얘가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교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섞이지 않으니까 교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층입니다. 안정적인 층.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 일어나서 차단을 해요. 차단. 그러니까 이 차단이 뭐냐면 혼합층하고 심해층을 차단을 합니다. 차단.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층하고 수온약층 둘 다 보는 게 두꺼워지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혼합층이니까 두꺼워지면, 근데 요건 좀 문제 나올 수 있어서 선택지에 플러스 생각할게. 두꺼워지면 안정적인 거다. 요건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름에 수온약층이 안정적이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심해층은 얘가 무한정으로 안 차가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 에너지는 안 와요. 태양 에너지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데 지열이 있거든요. 지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차가워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순환도 하고, 이거 하나 더 적읍시다.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비열이 높으니까. 뭐 이것도 적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생물권인데, 생물권은 지금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워낙 쉬워서. 알겠죠? 생물권은 지금 안 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안 했는데, 지구 자기장이 외핵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지구 자기장 자체는 얘는 외권이에요. 얘는 외권인데 얘의 생성을 누가 한다? 외핵에서 한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설명은, 권력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거 상호작용 하는 건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영양, 온도 이동하고 물질 이동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고, 5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에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여기에서 지구의 에너지 원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서로 바뀌어진다는 거, 서로 변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환이 안 되니까 원천이에요, 맞지? 대신 태양 에너지가 거의 98% 이상이에요. 모든 건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가 뭔지만 좀 알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말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이죠. 네 개세 맞지? 열로 만들어진 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 얘는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조력 에너지예요. 모든 활동에 다 태양 에너지가 쓰이는데 유일하게 안 쓰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 나오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각 변동. 뭐냐면 지진하고 화산 있죠. 아예 태양 빛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해서 지진 나고 화산 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랑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각 변동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멘틀의 대류고요. 대부분 멘틀의 대류에서 일어나고,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외핵의 대류에서 일어납니다. 요거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조수 간만에 자죠. 자, 뭐죠? 밀물, 썰물. 요거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헷갈려 하는데, 파도는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파도는 바람이죠, 바람. 파도는 바람입니다. 알겠지?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6번.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수준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어보면 보일 건데, 다 풀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 풀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항상 평형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평형이 되려면 각각의 지점에서 있죠. 들어오는 총량하고 나가는 총량이 같으면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다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요. 태양 에너지가 원인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생각하면서 물의 순환하고 탄소의 순환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탄소의 순환에서 좀 볼 건데, 물의 순환은 이걸 다 풀면 돼요. 틀려오면 제가 풀어줄게요. 근데 요것만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 각각 권역에서 이거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로 봤을 때 직권이죠. 대륙 땅에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들어오는 게 강수죠. 강수. 나가는 게 뭐예요? 강으로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강으로 흘러나가는 거랑 증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합의 양과 증발, 요거 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해서 풀면 되거든요. 알죠? 탄소의 순환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탄소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탄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기권, 수권, 생물권, 그다음 지권이 있잖아요. 각각 권역에서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가 나옵니다. 기권은 쉽죠. 뭐예요? CO2예요. 수권은 CH4도 있겠지만, 수권은 얘가 이렇게 녹아요. 강수에 의해서 녹아요.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H2O랑 CO2랑 녹아서 H2CO3를 만들어요. 탄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HCO3 2-나 또는 이제 탄산수소 이온인데 HCO3거든요. 하여튼 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직권을 이렇게 갑니다. 직권은 어떻게 가냐면, 이게 가장 많은, 이게 뭐냐,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CaOH2예요. 얘가 석회수거든요. 쉽게 석회수. 수소나 칼슘이라는데 석회수예요. 얘가 CO2랑 HCO3를 만나면 이렇게 H2CO3. 얘는 이온화하는 거죠. 두 개 H 플러스하고 CO3 2-로. 얘가 이제 화학식 되면, 화학 반응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CaCO3를 만들고 플러스 H2O와 H2O 만들면 되죠. 두 개의 H2O를 만들겠네요. 딱 봐도 개수 맞춰보니까 맞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누군가요 하면, 얘는 누구냐면, CaCO3는 누구냐면 석회석 알죠? 석회석. 탄산칼슘이라는 석회석. 탄산칼슘이래. 사실은 탄산칼슘이 원래는 화학 명칭이고 석회석이거든요. 이 석회석이 직권에 저장돼요. 이 석회석이 중요한 게, 석회석이 의의가 아닙니다. 석회석이 지구상 가장 많은 탄소의 형태입니다.
탄소 형태가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알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보면 뭐 요거 두 개는 이제 광합성 세포호흡,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광합성, 나가는 건 세포호흡. 아우. 그 생물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우리 배웠죠? 뭐죠? 유기물 형태, 탄소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요. 직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뭐예요? 이제 화석화, 화석화로 연료, 화석 연료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직권에서 이 연소를 통해서 이제 화석 연료 연소 또는 화산, 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알아두시면 된다. 됐나요?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 이 내용이 추가됐길래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위도별 이제 에너지 흐름인데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뒤에서 하긴 하는데 지구의 열 평형이라고 보세요. 열 평형. 이렇게 보세요. 에너지 흐름은.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이렇게 지구에. 아씨, 이게 원 그리기 제일 어려워. 어떻게 그리지? 있나? 있어라. 오, 있네. 개꿀. 자, 오, 좋네요. 좋네. 자, 여기가 지구예요. 개꿀. 자, 지구입니다. 원 그릴 수 있으면 그려봐요. 이거. 여기가 이거 뭐예요? 이거 나루토 아니죠? 뭐죠? 네, 선, 우리의 선, 태양입니다. 지구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온대요. 여기랑 좀만 더 크게 그릴게요. 지구. 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좋은데?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태양빛.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어이씨, 깜짝 놀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면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 바꿔야지. 초록색 됐죠? 얘를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자, 복사해놓고 자 갑시다. 이 복사. 요 정도 여기 저위도 지방이랑. 자, 그 다음에 하고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회전을 좀 시키고 싶은데 이 회전이 안 돼? 잠시만요. 도형 그려지기만 하고 회전이 안 돼요? 충격적인데? 아씨. 그러면 대충 쌤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최대한 그려볼 테니까. 알겠죠? 자, 봐봐요.
요 부분 요 정도랑 극지방 좀 더 넓게. 자, 됐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태양 빛이거든. 태양 에너지. 근데 여기는 몇 개 들어와요? 한 3개 들어오는데 여기는 1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열을 많이 받겠죠? 맞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플러스 태양광은 직진해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가 양이 위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잖아요. 이 고위도 맞나요? 위도에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기 빡세요. 맞죠? 그림 그리기 많죠. 여기가 에너지야. 여기가 영도가 어디죠? 적도죠. 90도 S라고 여기가 90도 N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북쪽 얘가 북극이고 남극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리면 이거 도형 그 써야지. 잘 그려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오 어떻게 그린 거죠? 아이씨 못 그리겠어요. 그냥 그릴게요 손으로. 손그림이다. 이게 더 낫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들어오는 양이에요. 그래서 지구 내부로 맞지? 지구도 방출하는 게 있다 했잖아. 뭐였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였죠. 요렇게 돼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도 태양 복사 에너지거든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크게 차이를 나진 않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얘는 나가는 거거든. 지구 밖으로. 태양은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할게요. 얘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아까 말했듯이 적외선 형태로 했고 태양 떠 있으면 우리 삶을 볼 수 있죠. 가시광선 형태입니다. 이런데 그럼 여기는 이제 여튼 이런데 이 저위도 지방은 어때요?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요.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여기는 고위도는 어때요?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뭐냐면 38도 부근이거든요. 여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고위도니까 위에 있는 거고 저위도니까 바텀에 있죠. 뭐가 일어나겠어요? 네, 뭐가 일어납니까?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가 이제 기권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 플러스 해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뭐가 되냐면 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대류에서 기권이나 해수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순환이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배우거든요. 순환이라 하는데 얘에 의해서 에너지 불균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된다. 그 위도 38도 부근은 가장 많은 교차점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가장
많은 교환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는 곳이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다 되거든요. 딱 보니까 1시간 딱 됐는데, 네, 이렇게 하면 보강은 끝났고요. 제가 그 복습 영상 강의는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